안녕하세요, 박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제가요, 네. 얼마 전에 신문에서 아주 통쾌한 기사를 하나 봤잖아요. 통쾌한 기사? 네,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30년 전에 비닐하우스를 이제 뭐 팔겠다. 그래서 이제 막 비닐하우스 이거 뭐 분양한다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래가 돈을 받아가지고 도망갔어. 해외로? 네, 해외로. 30년. 30년 동안이나? 근데 30년 있다 여기 들어와서 재판에 넘겨져가지고. 그래서요? 네, 그래가지고 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근데 그 30년 지나도 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 사기라는 게.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른바 떴다방이라고 하는 제품 홍보관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물건을 팔아 피해자는 자그마치 1,700여 명, 피해금은 2,400억 원이야. 오늘도 범죄 전문가 분들께 그 사건 내용 그리고 또 대처 또 예방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심리 전문가 표창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중권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강력계 형사 신동선님 오셨고요. 기자 출신 방송인 유인경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사건 어떤 분이 준비해 주셨나요? 예,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예. 이 나름 유명했던 사건이라서 아마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2,400억 원 황금돼지 사건이요? 그렇습니다. 예, 이 사건은 2009년 양돈 농가와 도시투자자가 서로 상생하는 그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그 돼지 위탁업체 회장 A씨는요, 한평생 돼지를 키워온 위탁업체의 신하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요. 그 미국의 유명 자산운용사의 펀드 매니저와 방문 판매 기업에서 일했던 그 임원 등 화려한 경영진들을 내세워서 재테크에 밝은 이 피해자들이 진우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한 동네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이웃 사이였습니다. 네. 시작부터 불안합니다. 알고 지낸 지인?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 이웃. 이게 좀 불안합니다. 네. 이들은 어느 날 피해자들을 찾아와가지고 뭐라 했냐면 어미돼지 한 마리를 구입해서 이 500만 원, 600만 원 정도만 투자하면 연 2회에 걸쳐 새끼돼지 20마리에서 네. 24마리 정도를 낳고 네. 6개월간 사육한 뒤에 팔면 14개월 만에 원금뿐만 아니라 아주 고수익 24%의 고수익을 벌어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14개월 만에 원금, 거기다 24%의 수익. 예. 그럼 뭐 황금돼지 맞는데요? 두 분 이런 설명 들으면 사실 건가요?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 아니, 그리고 돼지는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이번에 어디더라 어떤 은행에선가 네. 진짜 특판으로 예. 연이자 5%가 나와서. 그런 사람들 완전히 뭐. 네, 근데 이건 올리는데. 지금 연수익이 24%잖아, 지금. 이거는 그렇죠. 고수익이지, 네, 정말. 고수익이네, 진짜. 그리고 돼지가 새끼를 낳긴 낳잖아요. 그렇죠. 혹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신기한 건 2012년부터 13년까지는요. 돼지 판매 가격이 하락하던 시점이에요. 네. 그래서 순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자가 들어온 것은요 몇 달뿐이었고요. 노후를 대비해 고수익을 고대하던 투자자들은 3년 동안 단 한 푼도 어머.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3년 11월 돼지 위탁업체는요 유사 수신의 요구를 받아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게 되고요. 네. 피해자는 자그마치 1,700여 명, 피해금은 2,400억 원이요. 1,700명이요? 피해자가? 아니, 근데 1,700명인데 네. 2,400억이래잖아요. 한 명당 한 500만 원 정도만 투자한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500만 원이 너무 큰 돈은 또 아니잖아요. 투자를 많이 투자하기에. 먹었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한 것 같네. 피해가 많이 입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그 당시 상황 정황 이렇게 들여다보면 투자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네. 두 가지죠. 하나는 처음에 투자를 해봤더니 꼬박꼬박 초기에는 이자를 주더라. 예. 두 번째는 항상 그렇더라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거 괜찮겠지라는 그런 안심을 주게 된 것이었죠. 맞습니다. 이제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위탁자를 모은 업체는요. 이 2,400억의 위탁금으로 2개였던 농장이 3년 만에 50여 개로 늘어났고요. 오. 이 회사는 국내 3위 양돈업체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검찰 수사에서 이 돼지 개수를 확인해 보니까
계약된 마리수의 60%에 불과했다는 거죠. 예. 그나마 있던 대지로는요, 다 담보대출을 받은 상태였고요. 와. 그래서 또 이 사건 이후에는 농장을, 그러니까 50개 정도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차례차례 매각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게 그 유사 수신 행위, 예. 그게 정확히 뭔가요? 이게 사실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보통 은행들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은행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허가를 받지 않고 한 게 유사수신행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아주 중한 범죄가 됩니다. 그 투자하신 분들은 어떻게 돈을 또 못 돌려받았을까? 이상하게도 1심 재판에서 이에 불과한 판결이 선고됐어요. 이 양돈업체 회장인 A씨가 네. 무죄 판결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럼 왜 이제 그렇죠? 피해자가 있고. 본인이 그냥 외압을 받아서 이런 일을 벌였다 이렇게 자백을 했고요. 예.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는 보도 이후에 많은 투자자들은 그럼 이제는 회사가 돈을 돌려주겠구나. 네. 당연히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검찰에서 연이어서 무혐의 처분과 무죄 판결이 선고된 거죠. 아니 근데 피해자가 있고 남의 돈을 한마디로 떼어먹은 건데 이게 어떻게 무죄가 나오죠? 그러니까요. 이상하시죠? 예. 그래서 뒷면을 들여다봤더니 고질적인 병폐가 있습니다. 바로. 네. 정관예우를 받은 화려한 변호사들이 그 뒤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A씨의 변론을 결론을 했던 거죠. 했구나. 결국 돈 없고 백 없는 분들, 예. 힘없는 사람들만 꼭 피해자가 되는 건데요. 꼭 이 황금돼지뿐만 아니라 모든 사기 사건에 재벌층 상대로 한 거 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맞아요. 예, 상류층 없죠. 맞아요. 예, 이런 분들만 했다는 게 정말 더 괘씸한 거죠. 맞습니다. 대부분이 피해자가 노인들이었어요. 예. 아이고. 그래서 훗날 자식들에게 짐이 안 되려고 목돈을 투자한 사람도 있었고 그다음에 자식의 결혼 자금 좀 불려야겠다라고 해가지고 투자하신 분도 있고 집 전세금 빼가지고 투자하신 분도 있었다는 거죠. 이것들 다 털려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야, 아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게 그 무죄인 채로 그냥 끝났나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법원에서 이 유사수신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했냐? 제대로 하려면 그러니까 유착자들한테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돼지를 키워서 그 성돈을 팔고 이런 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그거는 가장한 것뿐이다. 위탁을 받아서 양돈 사업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돈만 받으려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네. 그 신동선 형사님께서는 지금 이 사건 들으셨는데 좀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이런 경우 많이 보시죠? 매일 보죠, 매일. 매일 보는 건데 사기치는 사람들의 그 미끼를 물면 네. 끝장이에요. 그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안 돼요. 네. 그래서 세상에 거저는 절대 없고요. 일확천금의 꿈은 버리시는 게 현명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 눈먼 돈은 없다. 그 얘기 항상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범죄에 걸려들지 않게 하려면 부모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이 끊임없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휴대폰도 가끔 보시면서 아버님 앱 깔아드릴게요 하면서 한번 보셔서 이상한데 혹시 사기꾼도 접근받고 있지 않은가 이런 거 좀 확인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노인들이 수많은 피해 사례들이 많은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너무 외롭고 자녀들로부터 무관심 받기 때문에 뭐라도 해서 나를 좀 존재 입증을 하려고 하다가 이런 피해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유사수신행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네. 드리면요. 이게 약간 피라미드 구조여가지고 보통은 이제 자기가 투자한 거 다음에 다른 사람을 또 끌어들여요. 그래서 이게 돈이 되는 구조라면 분명히 자기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끌어들였으니까. 끌어들였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게 유사수신 행위법 이거 위반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은 이제 전과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한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구조라니까 그걸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에이, 왜 바보같이 그렇게 당했을까? 이게 아니라, 내가 그런지 모르고 한 건데 하고 나도 지금 해당될 수 있는 문제인 거잖아요. 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 요거를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그 실제로 B 씨는요, 10,000원으로 하루 12만 원 버는 방법이라는 문구에 이끌려가지고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요. 이게 이벤트로 지금 일정 금액을 입금하면 10% 적립해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요. 600만 원을 입금했다고 합니다. 네. 그 B 씨는 리딩. 리딩이 뭐냐면 이제 전문가에게 투자 자문을 이렇게 듣는 걸 말하는데요. 그걸 통해서 자금을 이제 모든 전 재산을 다 올인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리딩방은 이제 B 씨에 계속해서 일정 자금을 이제 계속해서 입금하라고 유도를 한 거죠.
그래서 일명 이런 거를 보고 이제 폰지 사기라고 하는데요. 이게 다단계 금융사기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피라미드 말씀을 하셨고요. 그럼 피해액이 얼마나 되나요? 많지 않을까? 네. 그 통계를 보면요. 이와 같은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 피해자는 지난해 기준 8,991명으로 2017년과 비교해서 7,574명 늘었고 피해액도 같은 기간 4,674억에서 3조 1,282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피해자하고 피해액이 자꾸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오빠 내가 그거 어디 얘기 들었는데 그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 네. 그 좀 여유 되면 그것 좀 해봐라고 나는 이제 선의로 도와주려고 돈 좀 나도 벌게 해주려고. 야,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어서 그래서 정말 친하답시고 얘기를 한 건데 네.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저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나 지금 남는 돈이 없어. 지금 아. 애들 키우느라고 남는 게 없어서 투자할 돈도 좋은 없고. 거 하나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으로 그러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사건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최근에도 이슈가 되었던 코인 많이 들어보셨죠? 코인. 가상자산, 가상화폐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2017년 조용했던 한 마을을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입니다. 네. 강원도 속초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사건이 시작된 곳이 어디냐? 바로 마을에 있는 아주 작은 미용실입니다. 강원도 네. 바닷가 작은 마을의 동네 미용실. 미용실에 시작된 거예요. 아름다운 드라마나 영화에 한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주로 네. 드라마에서 갈매기 동네 날고. 사랑방이잖아요. 갯마을 차차차 뭐 이런 누가 느낌. 그렇죠. 뭐 했대매. 그래서 네. 아유 그래서 어떻게 됐대 그 삼촌 그 집 그러니까. 삼촌 정신 차렸대 이런 데잖아요. 그렇죠. 이 마을에서 평생 살아온 A 할머니 역시 이 동네 사랑방 미용실에 오셔서 친구분들하고 수다 떠시는 게 아주 취미고 낙이셨어요. 네. 그러던 어느 날 미용실 원장이요. 이 A 할머니에게 한 가지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할머니가 가지고 계시는 돈 제가 뻥 튀겨 드릴게요. 라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는 워낙에 믿고 있는 분이니까 그래 어디 한번 해봐 하고 원장님한테 가지고 계신 전 재산 2천만 원을 맡겨드렸어요. 원장님한테. 예. 그랬더니 사흘 만에 사흘 만에 1,000만 원이 붙어서 3천만 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미용실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좀 넣어보겠습니다. 사흘 만에? 아니 이거는 말이 안 돼서 솔직히 요새 금리가 최근에 곧 오른다고는 하지만 거의 무이자 금리였잖아요. 3일 만에 1,000만 원에 누가 하네요. 아무리 이성을 가졌다 하더라도 저는 하죠. 이제 하죠. 이런 50%야. 사건들을 예. 접했으니까 이제 배웠잖아요. 3천만 원 받고 그 다음은 또 투자 안 해.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1,000만 원. 그래야 하죠. 그랬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 할머니께서 너무 기분이 좋으시잖아요. 좋죠.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예. 동네 친구분들한테 한 턱을 크게 쏘신 거예요. 그런데 함께 밥을 드신 할머니들이 도대체 왜 무슨 일인데 어떤 좋은 일이야? 라고 물어보실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고민을 좀 하시다가 사실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럼 잘 안 믿잖아요. 그게 말이 돼? 사흘 만에 1,000만 원이 붙어서 오다니? 근데 통장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봐봐. 그런데 2천만 원 나갔다 3천만 원이 들어온 통장에 내역이 그대로 찍혀 있는 거죠. 네. 그 친구분들이 믿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할머니한테 도대체 뭐야 그랬더니 코인이란 거다. 그러니까 코인에 대한 관심을 다른 할머니들께서도 가지기 시작하신 거죠. 이거는 저기 표 소장님이 관심을 가졌다고 좋게 표현하신 거고 바로 이건 빠지신 겁니다 어르신들이. 네, 그래서 이 동네 할머니들 너도 봤잖아요, 나도 눈으로. 예, 이건 너 늦으면 안 되겠다. 네. 빨리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셔가지고 네. 이 가상화폐 투자가 시작이 됩니다. 열풍이 시작된 거죠. 예. 동네 사랑방이었던 미용실이 하루아침에 사설 코인 거래소가 된 거예요. 그럼 할머니들이 직접 코인을 사신 거예요? 아닙니다. 할머니들의 코인을 대신 사준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원장님의 남편이었어요. 이 남편이요. 일단 할머니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인 설명회 들으러 오세요. 들으셔야 하죠.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회 하는 코인은 곧 상장할 튼튼한 회사의 가상화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아주 듣기 좋게 예. 믿을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대신 내가 할머니들 코인 거래를 맡아서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머니들 주머니 열렸겠네요. 열렸죠. 그렇죠. 미용실 원장 남편. 예. 할머니들께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코인 어렵죠? 이 코인이 뭐냐면요. 컴퓨터 속에 들어가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동전이에요. 이걸 사두시면 부자가 되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들께 코인 투자를 유도를 했습니다. 근데 또 아까 전에 그 처음 이제 3천만 원 받으신 할머님이 이거 봐.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게 안 넘어갈 수가 없지, 이게. 그렇죠. 그렇죠. 눈으로 확인을 그게 제일 했으니까. 무서운 건데. 이 할머니들이 평생 동안 고기 회 써시고 판매하시고 이렇게 해서 돈을 하나하나 모으신 분들이거든요. 이렇게 모으신 현찰들, 이걸 미용실 원장 부부에게 그대로 다 가져다 주신 거예요. 3천만 원 있는 분, 5천만 원 있는 분, 가지고 계신 모든 전 재산을 미용실 원장 부부에게 그대로 현찰로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거는요. 그 많은 돈을 가져다 준 할머니들에게 이 미용실 원장의 남편 어떤 증표를 줬을까요?